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신가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은 항상 잘 보던 사람,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현실 문제 앞에서는 의외로 갈피를 못 잡는 사람. 반대로 학창시절 성적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사회에 나와서 상황 판단이 빠르고 사람을 잘 읽고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사람. 우리는 오랫동안 지능을 IQ 숫자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은 진짜 지능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물론 IQ는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학업 성취나 여러 인지과제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IQ가 높다고 해서 모든 현실 문제를 잘 푼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최근 뇌과학의 예측 이론과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진짜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끊임없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계단 하나하나를 매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 뇌는 이미 다음 계단은 이 정도 높이에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지 않고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단인 줄 알고 발을 내디뎠는데 계단이 하나 더 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합니다. 그게 바로 예측이 틀렸을 때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뇌는 먼저 세상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실제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 내 예측과 다른 부분을 수정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똑똑한 뇌란 단순히 정보가 많은 뇌가 아닙니다. 상황을 잘 예측하고 예측이 틀렸을 때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뇌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뇌를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두뇌 트레이닝 게임을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두뇌 게임을 많이 하면 두뇌 게임을 잘하게 됩니다. 숫자 기억 게임을 계속하면 숫자를 더 잘 외우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현실의 문제 해결력이나 일반 지능으로 넓게 옮겨가느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과제로 옮겨가는 가까운 전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해력, 수리력, 판단력, 현실 문제 해결력 같은 먼 전이는 훨씬 어렵습니다. 2014년 70명 이상의 인지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두뇌 트레이닝 게임에 대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두뇌 게임이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높이거나 인지 저하와 치매를 예방한다는 주장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여러 메타 분석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두뇌 훈련은 훈련한 과제가 비슷한 과제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일반 지능으로 넓게 전이된다는 근거는 약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축구 게임을 잘한다고 실제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게임 안의 판단은 늘 수 있지만 실제 경기력은 몸, 공간 감각, 체력, 경험, 압박속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머리를 좋게 만들려면 단순한 퍼즐 반복이 아니라 실제 삶에 가까운 예측 모델을 훈련해야 합니다. 학교 시험과 현실 문제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은 대부분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이미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빠르게 꺼내고 정확히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분명 중요한 지능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다릅니다. 정해진 답이 없고 처음 보는 상황이 계속 등장하고 기존 지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새로운 예측 모델을 빠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나라에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언어도 모르고 지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변을 빠르게 관찰합니다. 사람들이 저쪽으로 많이 가네. 중심가인가? 저 간판 패턴을 보니까 식당 같은데? 이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해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낯선 상황에서 단서를 모으고 가설을 만들고 틀리면 수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말하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도 이 관점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체스 고수와 초보자를 비교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체스판을 잠깐 보여주고 치우면 고수는 말의 위치를 초보자보다 훨씬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들을 실제 게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수의 장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고수의 뇌는 말 하나하나를 사진처럼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게임 경험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는 말들이 보통 이런 관계를 가진다. 이런 패턴과 덩어리, 즉 청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리사가 냉장고를 열면 요리가 떠오르고 의사가 증상을 들으면 가능성 높은 진단을 떠올리고 음악가가 멜로디를 들으면 다음 화음을 예측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전문성이란 단순히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모델이 얼마나 정교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머리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핵심은 예측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첫째,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늘 아는 것만 하고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뇌는 편합니다. 하지만 예측 모델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악기, 외국어, 새로운 운동, 글쓰기, 수학, 코딩 등등 여러 감각과 기술이 함께 얽힌 활동은 뇌에 훨씬 풍부한 학습 자극을 줍니다. 둘째, 일부러 조금 어렵게 공부해야 합니다. 인지심리학자 로버트 비요크는 이것을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읽히는 공부를 좋아합니다. 형광펜 치고 여러 번 읽고 이해한 것 같아 라고 느끼죠. 하지만 진짜 기억은 다시 볼 때보다 꺼낼 때 강해집니다. 책을 덮고 방금 읽은 핵심이 뭐였지? 라고 떠올려 보는 것, 강의를 멈추고 이걸 내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말해보는 것. 이게 인출 연습입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뇌의 예측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셋째, 틀리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뇌가 크게 배우는 순간 중 하나는 예측이 틀렸을 때입니다. 예측 오류가 생겨야 뇌는 기존 모델을 수정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으려고만 하는 뇌는 편할 수는 있지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고 틀리고 그 오류에서 배우는 사람의 뇌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뻔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과 수면입니다. 운동은 뇌가 잘 작동하는 몸의 조건을 만들고 수면은 낮 동안 배운 것을 정리하고 안정화하는 시간입니다. IQ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IQ가 지능의 전부는 아닙니다. 뇌의 예측 관점에서 보면 진짜 똑똑함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예측을 만들고 틀렸을 때 얼마나 빠르게 수정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뭔가 틀렸다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업데이트할 기회를 만난 겁니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건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틀리고 더 잘 배우고 더 잘 수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